중1 지팡서 수령 오늘 26, 27 오늘 쌤이랑 같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숙제는 29쪽, 30쪽이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다, 그죠? 일단 26페이지 먼저 한번 보기 전에 여기 개념 설명부터 한번 먼저 봅시다. 자, 이번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회전체인데, 회전체라는 거는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회전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삼각형에 이쪽에 있는 삼각형을 1회전 시켰을 때 나오는 모양을 원뿔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 회전축이라는 거는 회전시킬 때 축으로 사용한 직선을 회전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모선이라는 거는 회전시킬 때 옆면을 만드는 선분을 모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선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죠? 그랬을 때 이쪽에 있는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지금 뱅글을 한 바퀴 돌렸을 때 나오는 모양이 원뿔 모양이 되는데, 요 밑에 있는 거를 밑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는 회전축,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모선, 그 다음에 이 옆에 존재하는 거를 옆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배워야 될 게 원뿔대인데, 원뿔대라는 거는 원뿔을 밑면의 평행한 평면으로 이렇게 딱 잘라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잘라냈을 때 지금 생기는 두 입체 도형 중에서 요 윗부분은 잘라내더라도 반지 요만큼이 원뿔이 되겠다, 그죠? 그 밑에 있는 거를 원뿔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있는 거를 잘라냈다는 얘기가 되겠다, 그제? 자, 그러면 얘도 밑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를 높이라고 얘기를 하고, 옆에 존재하는 거를 옆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원뿔대의 전개도 같은 경우는 지금 밑면의 두 개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모양의 크기가 다르겠다, 그죠? 똑같이 원이지만 크기가 다른 원이 존재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이 원의 둘레랑 길이가 똑같겠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길이는 이 밑에 있는 밑면의 둘레와 또 똑같아지겠다, 그죠? 자, 그러면 옆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럼 이제 회전체의 성질을 한번 볼 건데, 회전체의 성질에는, 자,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요렇게 자르든 여기를 자르든 전부 다 모양이 뭐가 된다고?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무조건 단면은 원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거야. 아까는 수직으로 잘랐다, 그죠? 이번에는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은 모두 합동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잘랐을 때 그 회전축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이 됩니다. 선대칭 도형이라는 거는 이 축을 기준으로 전부 다 길이가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원기둥을 이렇게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잘라내면은 직사각형의 모양이 될 거고, 단면이. 그 다음에 원뿔을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는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원뿔대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는 사다리꼴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는 단면이 원이 나와야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방금 쌤이 여기 칠판에 적어 놓은 거는 여기 따로 적을 데가 없다, 그죠? 그래서 맨 앞에 보면 지팡서술형 대비 그 첫 장 딱 넘기면 뒤에 빈종이 있다, 그죠? 거기 단면 거기에다가 요거 필기해옵니다. 글씨 조금 작게 적어오세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26페이지 1번으로 한번 같이 가봅시다. 오늘은 26페이지, 27페이지 총 4문제 할 겁니다. 자, 1번에 아래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축으로 해서 1회전 시킨답니다. 그랬을 때 회전체가 생기는데,
그 회전책의 수직 밑줄 칩니다.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넓이가 가장 큰 단면의 넓이를 구하여라. 넓이가 가장 큰 단면 밑줄 쳐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회전체를 생기면은 얘들아 지금 여기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잠시 요것도 아까 그 옆에 필기한 것처럼 같이 필기해 오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삼각형을 쌤이 회전을 시킬 겁니다. 이렇게 회전시키면 여기가 지금 빈틈이 생겨 있다, 그죠? 빈틈이 생겨 있을 때 회전축이랑 떨어져 있을 때는 가운데가 비어져 있는 회전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회전을 시키면 1회전을 시키고 나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안에 이렇게 빵꾸가 뚫려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비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같이 아까 쌤이 필기했던 거 그 밑에다가 같이 필기해 오도록 하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거 보면 알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번으로 돌아와 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띄워져 있는 거를 회전을 시키면 제일 큰 단면은 여기 위쪽에 생기게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걸 이제 회전축에 딱 수직인 평면으로 딱 잘랐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 첫 번째 1단계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넓이가 가장 큰 경우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죠? 넓이가 가장 큰 경우 어떤지 일단 찾아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넓이, 단면의 넓이를 구해주는 게 되겠다, 그죠?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줘야 되겠네요. 자, 넓이의 최대값 구하기. 자, 그러면 회전체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넓이가 가장 큰 경우를 찾아봐야 되는데 요 위에 있는 여기가 가장 넓겠다, 그죠? 이렇게 생기는 이 단면이 제일 크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단면을 쌤이 원으로 잠깐 잘라가지고 그려보면 지금 원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안에 지금 구멍이 나 있겠다, 그죠? 여기 틈이 있으니까 요만큼 구멍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요 거리랑 똑같아야 되니까 1cm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옆에 지금 이만큼의 간격은 2cm를 돌렸기 때문에 얘는 2cm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겠다, 그죠? 요 센티미터 단위 꼭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 그때 생기는 넓이의 최대값을 알아봐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도너츠 모양을 지금 구해주라는 얘기가 되겠다, 그죠? 여기 있는 도너츠 모양의 넓이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 같은 경우는 반지름의 길이가 총 제일 긴 3의 반지름의 길이에다가 원의 넓이를 구해주고 거기에다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넓이를 빼줄 겁니다. 그래 여기 있는 도너츠 모양이 나오게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 넓이부터 한번 먼저 구해봅시다. 자, 원 넓이의 공식이 뭐였죠? 원 넓이 공식 파이 r 제곱이었다, 그죠? 파이 r 제곱이 원 넓이의 공식이었는데 여기서 r이 반지름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반지름이 3cm다, 그죠? 그러면 3의 제곱 파이에다가 빼기 1의 제곱 파이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 1파이니까 쌤이 그냥 파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럼 얘는 9파이 빼기 파이란 얘기니까 답은 8파이가 답이 돼야 되겠다, 그죠? 됐나요? 자, 그러면 단위 제곱 센티미터까지 꼭 붙여주도록 합니다. 단위가 센티미터니까. 자, 그러면 그 옆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됐나요? 요거 지우고 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2번에 원뿔의 전개도에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150도이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5cm라고 할 때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네. 자, 그러면 1단계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식부터 먼저 세워줘야 되겠다, 그죠? 부채꼴의 식 세우기부터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거는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다. 그죠? 부채꼴의 반지름 구하기. 자, 그러면 일단 1단계부터 식을 먼저 세워봅시다. 자,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x를 x라고 둬야 되겠다. 그죠?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를 x라 하면 자, 옆면의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밑면의 원둘레랑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되겠다. 그죠? 부채꼴 호의 길이랑 밑면의 원둘레가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2파이 r인데 여기서 r을 모르기 때문에 x라고 뒀었다. 그제? 거기다가 360도분의 중심각의 크기가 문제에서 150도라고 나와 있다. 그죠? 150도를 했더니 원둘레랑 똑같아야 되겠네요. 반지름 길이가 5라고 했기 때문에 원둘레는 2파이 곱하기 5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식을 다 세워놨고 그 다음에 반지름을 구하러 가져야 되겠다. 그제?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식에서 양변에 지금 2파이가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같이 뜯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약분을 할 수가 있겠다. 그죠? 약분을 하면 뭐로 약분됩니까? 일단 먼저 5로 약분해볼까요? 5로 약분하면 72가 되겠고 5로 약분하면 30이 되겠네요. 또 그럼 3으로 약분되겠다. 그제? 3으로 약분하면 24가 되겠고 3으로 약분하면 10. 또 약분되겠죠? 2로 약분하면 5. 2로 약분하면 12. 더 이상 안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12분의 5x의 값이 이쪽에 있는 5랑 똑같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x의 값은 요거의 역수, 12분의 5의 역수인 5분의 12를 양변에다 곱해줄 수가 있겠다. 그죠? 양변에 똑같이 5분의 12를 곱해줄 겁니다. 이거 한 번만 적을까요? 자, 그러면 요거는 역수였기 때문에 없어지고 얘는 없어지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12cm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는 12cm가 답이 돼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27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27페이지. 자, 3번 봅시다. 아래 그림과 직선 L로부터 2cm가 떨어진 반지름의 길이가 1cm인 원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 전시켰답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자, 그림 다 보고 있죠?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린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cm인 이 원을. 자, 근데 여기 있는 거리가 지금 2cm가 돼야 되겠다. 그죠? 자, 여기가 거리니까 수직이 돼야 되겠네. 자, 그랬을 때 이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단면. 자, 거기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밑줄 칩니다.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밑줄 치고 자, 그러면 이 한 바퀴를 돌렸을 때 생기는 회전체의 모양이 어떤지부터 먼저 찾아줘야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1단계 회전체의 모양을 먼저 알아봐줘야 되겠다. 그죠? 회전체의 모양을 어떤지 일단 먼저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그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이 되겠다. 그죠? 단면의 모양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구한 이 단면의 넓이를 구해주는 게 되겠네. 세 번째, 단면의 넓이. 자, 그러면 일단 1단계부터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자, 직선 L을 회전축으로 딱 생겼을 때, 돌렸을 때 생기는 회전체는 도넛 모양이 돼야 되겠다. 그죠?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 시킨 회전체는 직선 L을 회전축으로 (1회전) 시킨 회전체는 도넛 모양이 돼야 되겠다. 그죠? 도넛 모양이다. 자, 그러면 그 도넛 모양을 이제 잘랐을 때 생긴 단면이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다, 그죠? 안에 지금 간격이 2cm이기 때문에 빵꾸 나 있는 여기 있는 거리도, 아이고, 여기 있는 거리도 마찬가지로 2cm가 돼야 되겠다, 그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틈 사이는 1cm가 돼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도넛 모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요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다, 그죠? 됐나요? 자, 그러면 단면의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지금 2cm죠? 자, 그러면 그때 생기는 지금 이게 거리를 볼 건데 전체 반지름 길이가 4cm인 원에다가 반지름 길이가 2cm인 원의 넓이를 빼주는 게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반지름 길이가 4cm인 원 넓이 아까 파이 r 제곱이라고 했다, 그죠? 그러면 4의 제곱 파이에다가 그 다음에 2의 제곱 파이를 빼주는 게 되겠네. 그러면 16파이에다가 4파이를 빼주는 거니까 최종 답은 12파이의 제곱 센티미터가 답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옆에 4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4번 요것도 치워야 되겠다, 그죠? 잠시 치우고 그림 그리고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기 있는 거리가 6cm,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리는 10cm,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수직이라고 나와 있고 모선의 길이가 16cm라고 문제에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4번 문제 봅시다. 아래 원뿔대의 전개도를 그렸을 때 전개도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 아까 쌤이랑 이거 수업하기 전에 앞에서 전개도 그리는 거 한번 했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밑면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먼저 전개도부터 구해줘야 되겠네요. 첫 번째 원뿔대의 전개도 그리고 전개도를 그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되는 거는 여기 위에 원이랑 아래 있는 원둘레를 구해줄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위아래 위에 위원과 그 다음에 아래 원의 둘레 길이 구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전개도의 전체의 둘레를 구하는 게 되겠다, 그죠? 세 번째 전개도의 세 번째는 좀 이따가 적을까요? 여기 너 옆에다가 쌤 좀 이따가 3단계를 같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원뿔의 전개도부터 먼저 그려볼 건데 여기 있는 윗면이 지금 좀 작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고 다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옆면이 지금 구부정하게 휘어 있겠다, 그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밑면은 조금 더 크게 이렇게 그려보도록 합시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에 반지름의 길이가 6cm니까 요만큼의 거리도 6cm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모선의 길이는 16cm니까 여기도 16cm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10cm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전개도를 이렇게 다 그려놨고, 그러면 여기 있는 전개도의 둘레를 구해줘야 되는데 아까 쌤이 말했다시피 이 원둘레랑 여기 있는 거의 길이가 똑같다 했었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밑면의 원둘레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감싸는 여기하고 길이가 어떻습니까? 또 똑같겠죠. 그 다음에 모선의 길이 두 개를 따로따로 더해주면 전체 둘레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위에 원이랑 밑에 있는 원둘레를 구해줄 겁니다. 자, 원둘레 구하는 공식이 있었다, 그죠? 원둘레의 공식은 2파이 r이 되는데 r은 여기서 반지름이다, 그죠? 그러면 r의 자리에 각각 6이랑 10이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위에 원둘레를 구해볼 거고, 그 다음에 아래 원의 둘레를 구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 원둘레는 2파이 r 공식에 의해서 2파
12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센티미터. 그 다음에 R의 원둘레도 마찬가지 2파이 R이기 때문에 20파이 센티미터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위아래에 이제 전체 길이를 구해놨고 이제 전개도의 전체 둘레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전체 둘레는 지금 12파이가 2개 있다, 그죠? 노란 색깔 아까. 그래서 세 번째는 쌤 옆에 당겨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죠? 세 번째, 전개도의 둘레 구하기. 자, 그러면 아까 12파이가 총 2개가 있는 거니까 12파이 더하기 12파이. 거기에다가 밑에 있는 원도 커다란 것도 2개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죠? 그래서 20파이 더하기 20파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모선의 길이가 16인 게 2개 있다, 그죠? 그래서 16 더하기 16cm가 됩니다. 잠깐만. 그러면 전체 둘레는 지금 12파이, 12파이, 20파이, 20파이니까 64파이에다가 16cm, 16cm가 만나서 32cm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죠?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29페이지랑 30페이지는 숙제로 해오도록 하고 이 앞에 필기까지 같이 해오도록 합니다.